겨울이 되면 따뜻한 차에 꿀 한 스푼 넣어 마시는 분들 많죠. 설탕은 몸에 안 좋다니까 난 꿀로 바꿨어요. 이렇게 말하며 안심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연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 같고 왠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몸은 당의 출처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인용된 말인데요. 꿀이든 설탕이든 메이플 시럽이든 결국 몸속에서는 모두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돼 흡수됩니다. 즉, 꿀을 넣든 설탕을 넣든 결과는 같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천연이라는 단어에 쉽게 마음을 놓습니다. 자연에서 왔으니까 덜 해롭겠지. 하지만 인체는 감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몸속 세포는 이건 꿀이네, 천천히 처리해야지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입으로 들어온 당은 모두 같은 경로로 흡수되고 결국 같은 방식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꿀을 건강식품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설탕보다 낫다니까 좀 더 먹어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문제예요. 결국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혈당은 더 높아지고 간에는 부담이 쌓이고 인슐린은 과하게 분비됩니다. 그 결과 피로감, 체중 증가, 지방간이 뒤따르죠. 꿀과 설탕의 출처는 다르지만 우리 몸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은 마음의 위로일 뿐 혈당에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꿀을 설탕 대신 먹는 건 선택이 아니라 착각이다. 그렇다면 정말 꿀에는 좋은 성분이 하나도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꿀에는 비타민 B군, 미네랄,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꿀 한 스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귤 한 조각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폴리페놀 역시 건강 효과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꿀을 건강 보조식품처럼 먹는 건 달콤한 착각에 가깝다는 거죠. 칼로리로 따져볼까요? 설탕 50g은 약 197칼로리, 꿀은 162칼로리, 메이플 시럽은 130칼로리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꿀이 낮아 보이지만 꿀은 점도가 높아서 한 스푼의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결국 실제 섭취량을 감안하면 칼로리 차이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꿀이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게다가 꿀의 당지수 GI는 약 58입니다. 설탕의 GI는 65이니 차이가 크지 않죠. 혈당을 완화한다기보단 조금 덜 빠르게 오르는 정도일 뿐입니다. 당뇨나 비만이 걱정된다면 꿀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꿀은 천연식품이지만 우리 몸에서의 작용은 정제당과 같습니다. 둘 다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설탕은 나쁘고 꿀은 괜찮다는 이분법적 생각은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꿀을 선택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섭취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진짜 건강한 선택입니다.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보면 자연 유래, 무첨가, 천연 감미료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죠. 이 말만 들어도 왠지 안심되고 건강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언어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꿀이 설탕보다 혈당 반응이 완만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연구의 상당수가 산업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 메이플 시럽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과는 메이플 시럽이 설탕보다 건강하다. 하지만 그 연구의 후원사가 바로 메이플 시럽 협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 설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본이 적거나 실험 조건이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꿀, 메이플 시럽, 설탕은 모두 첨가당입니다. 출처가 다르지만 인체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들어온 순간 같은 경로로 흡수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꿀은 점도가 높아서 조금만 넣어도 달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은 심리적으로 덜 먹었다는 안도감 때문에 더 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되죠. 천연이라는 말은 좋을 것 같아 보이게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속에서 당은 그냥 당이에요. 자연이든 공장이든 우리 간은 똑같이 피로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렇게 말합니다. 첨가당 섭취는 하루 총열량의 10% 미만, 가능하면 5% 미만으로 줄이세요. 이건 하루 약 25g, 즉 꿀 5티스푼 정도예요.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당의 한계선입니다. 꿀을 설탕 대신 써도 총량이 줄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같은 양의 당을 흡수하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체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에 넣는 설탕을 반만 줄이고 요거트에는 꿀 대신 바나나를 으깨 넣어보세요.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나 무가당 견과류가 좋습니다. 처음엔 밍밍하고 허전할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단맛이 줄어들수록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식품 라벨을 보는 습관이에요. 당류 0g이라고 써 있어도 시럽, 당밀, 농축과즙 같은 이름으로 당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구별하기 시작하면 당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덜 먹느냐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그럼 꿀도 먹지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꿀은 잘만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감기 걸려 목이 칼칼할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목의 염증이 가라앉고 기침이 완화됩니다. 꿀의 항균 작용 덕분이에요. 또 상처 부위에 소량 바르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의학적 활용입니다. 단순히 단맛을 보충하려는 용도가 아니죠. 꿀을 매일 커피에 넣거나 요리에 듬뿍 사용하는 건 건강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설탕을 바꿔 넣은 것일 뿐이에요. 좋은 꿀을 고를 때는 색이 너무 진하거나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순수한 천연꿀은 은은한 향과 맑은 황금빛을 띱니다.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적당합니다. 꿀은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처럼 필요할 때만 조금씩. 그게 꿀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이에요. 결국 건강은 절제가 만드는 겁니다. 당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단맛을 선택하세요. 그 절제가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꿀이든 설탕이든 몸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당은 당이고 과하면 독이에요. 진짜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천연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몸이 원하는 만큼만 달콤하게, 그 이상은 과감히 멈추세요. 오늘은 설탕 대신 꿀 정말 건강할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